평생교육 실습을 준비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9월 개학을 하고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오늘 주제는 평생교육사의 직업성,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를 직업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주제와 평생교육사 어떤 전문성 또 양성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평생교육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실습 기간도 모두 다 이제 결정이 됐고, 여러분들 그 기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게 될 텐데, 상황이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영상으로 하면서 이번 주 중에 제가 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그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이제 그 한 3번에 걸쳐서 평생교육사의 거시적 자격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거는 실습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시간이 좀 할애되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사의 직업성. 자, 평생교육사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는 거는 그냥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업과 관련돼서 뭐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졸업 후에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의식 이걸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자격제도 및 그 전문 직업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어떤 이런 경제적인 그런 가치도 필요하겠지만, 또 평생교육사를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게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직업인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명성도 필요하고, 또 내가 담당하는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적 소명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명확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사의 이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직업윤리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이 직업적 소명감은 이런 영성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평생교육과 영성의 관계는, 이 평생교육이 어떤 직업인가라고 하는 거는 웩슬리라는 학자가 뭐 이미 1925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웩슬리라는 학자가 누구죠?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직업성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직업과 관련돼서 이 봉급쟁이 영성, 그 다음에 전문가 영성, 그 다음에 청지기 영성, 크게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평생교육사가 그 렌터십, 돈을 버는 걸로만 평생교육사를 생각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아너십, 전문가 영성, 나의 어떤 이건 자부심을 가지고는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문가 영성, 그리고 청지기 영성, 스튜어디십, 뭐 이런 영성들이 여러분들이
그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평생교육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나가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서 거의 이와 같은 어떤 이런 세 가지의 직업적인 영성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부연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 평생교육사에 대한 어떤 그 렌터십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봉급쟁이 영성, 봉급쟁이 영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필요하지만 이것만을 가져서는 안 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여러분 선배 중에 그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의 그 서울의 영등포점에 근무하는 여러분은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교수님 저 이번에 그 신세계로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드헌터, 그러니까 전문가를 그 초청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데려가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본인이 경제적 보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될 때 뭐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렌터십의 어떤 직업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조건에 내가 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생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평생교육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어떤 그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어떤 봉급생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젊으니까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봉급쟁이적 영성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이제 보상과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어떤 직업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이것만 지나치게 그 매몰돼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상과 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직업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바람이고 또 욕망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것만을 푹 빠져서는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봉급쟁이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영성입니다. 전문가 영성. 각자가 담당하는 영역의 업무에 대한 어떤 책무와 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소속된 조직과 기관 속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긍지와 긍지와 자부심을 발휘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직업관이 바로 뭐냐면 전문가 영성입니다. 전문가 영성.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졸업생들을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 자기가 영성을 느끼고 있는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졸업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로서의 영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저한 직업적 철학이 중요하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신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사로서 받게 되는 어떤 공적 자격증, 자신이 받은 자격증을 너무 소홀히 하고 약하게 생각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 세계에 나가게 되면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평생교육사로서 본인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그 동료들과 다른 평생교육사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혼자 근무한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수의 평생교육사하고 있을 때 비교돼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영역들을
그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세계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청지기 영성입니다. 그 스튜어디십인데 스튜어디십을 뭐 그 청지기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고객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평생교육사가 만나는 수혜자 고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해 관계자로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고객들을 그들에게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직업관. 평생교육사는 참 이렇게 소중한 직업이야. 그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뿌듯함이나 보람을 갖게 하는 이런 청지기 영성을 경험해야지만 그 직업에 그 평생교육사 직업에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청지기 영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평생교육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뭐 발달 단계나 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도 다양하지만 또 같은 나이에도 인생의 코스별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 계층별로도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평생학습이 그들의 어떤 삶의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되고 성공적인 생애 전환에 그런 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하고 헌신하는 어떤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직업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관은 뭐 봉급쟁이 직업관, 그 다음에 그 전문가적인 영성, 그 다음에 청지기적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그 직업관은 영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마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될 어떤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성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감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느끼고 또 발견하고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좋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성공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평생교육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무엇을 잘할 수 있나, 평생교육사의 어떤 전문 역량이겠죠. 전문 역량. 나는 평생교육사로서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요즘은 평생교육사가 그 한 기관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평생교육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보면 부산의 16개 자치구에도 뭐 사상구나 사하구에도 평생교육사가 4명, 뭐 5명 이렇게 근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같은 평생교육사로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나? 그게 바로 뭐겠어요? 전문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갖춰야 될 전문 역량은 뭘까?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했던 건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자, 그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한 표에 한 페이지에 다 나오지는 않는데, 자 보면 이 평생학습자를 위한 이 상담 컨설팅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또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에 요청되는 전문 역량 중에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어떤 지식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식 컨텐츠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뭐 고객들, 학습자들을 위해서 재구조화해서 생성하고 관리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사업,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사업들을 수립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교육사로서 여러분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평생교육 어떤 강의나 이거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어떤 역량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고 특화시킬 건지. 자, 이 전문 역량은 평생교육사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생활 평생교육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어떤 사람은 이제 10년차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1회 졸업생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로 지금 근무하면서 벌써 15년, 6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평생교육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그 역량들을, 전문 역량들을 아마 점점 특화시키고 있을 겁니다. 특화시키고, 그리고 그 1년차 때 하는 전문 역량의 영역, 2년차 때 전문 역량의 영역, 7년차 때 전문 역량의 영역, 각 역량이 이렇게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의 전문 역량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유능한 평생교육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역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담과 컨설팅을 위해서는 관계 형성력, 생애학습 이해력, 생애진단 설계력. 그러니까 평생학습자를 상담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히 이제 생애학습 이해력이나 생애진단 설계력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에게만 정말 강조해야 될 하나의 어떤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최근에 와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지식 콘텐츠 생성 관리하고 이 지식 분류 능력,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평생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영역, 지식 콘텐츠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사가 다뤄지는 내용물 중에서 바로 이 지식 콘텐츠, 특히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식의 생태계가.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과거에는 지식이 도서관에 있고 대학에 있고 교과서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 지식의 생태계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속에서, 디지털 영역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식 컨텐츠를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관 경영과 관련돼서도 네트워크 역량, 현장에 가면 네트워크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 역량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는 책인데 여러분들 이 파트너십 역량도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어요. 파트너십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파트너십을 어떻게 발휘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사의 전문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사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는 또 공공성을 확보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의 어떤 사무 업무가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그곳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사가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될 거예요. 평생교육사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어제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는 그 학생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교육사로서 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학과에 입문을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입문을 했어요. 입문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이 끝나게 나면 이제 국가 자격증을 어때요? 획득하게 될 겁니다.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이 양성체제, 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에 들어와서 양성체계 코스를 밟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평생교육사의 그 10개 교과목의 어떤 교육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식도 습득을 했고, 평생교육사가 좋은 직업이야 라고 이렇게 태도도 형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스킬도 익혔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관련된 도구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죠.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바로 뭐였었냐면 평생교육사로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분들이 철학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평생교육사 어떤 거시적 자격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생교육사로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직무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철학이 무장된 평생교육사, 그런 평생교육사가 바로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전문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사, 여기서 제시한 이 전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문 역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평생교육사도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전문연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성공하는 삶의 그 과정을 거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실습을 나가면서 나는 평생교육사로서 실습 기관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 지도하는 그 평생교육사 선생님들도 한번 바라보고 그 조직의 문화도 살펴보면서 평생교육사가 어떤 직업이고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또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사로서 국가 전문 자격증을 받게 되는 평생교육사로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